지금 일본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요. 도쿄의 대형마트 선반이 텅 비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삼각김밥까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작년보다 재고가 늘었음에도 시중에 풀린 쌀이 무려 30만 톤이나 모자라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해봤자 상황은 여전히 통제 불능이고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뜻밖에도 한국산 쌀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한 방송에서 일본인 여성이 고시 히카리도 아닌데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이 다르다. 가격은 절반인데 품질은 더 뛰어나다라고 입소문을 내자 한국 직구 사이트에는 일본어 후기가 쏟아지고 일부 백화점에는 조용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의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켜 일본의 저녁 뉴스를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그 사연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하루카입니다. 저는 도쿄의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매일 아침 미소국과 쌀을 먹고 출근합니다. 쌀은 제 식탁에 항상 있는 당연한 음식이었습니다. 없어질 때까지는요. 전철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쌀 가격 하룻밤 사이 3배 폭등. 날씨 문제로 쌀 농사가 안 됐고 여러 나라가 쌀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쌀 가격이 3배나 올랐어요. 300엔짜리가 900엔이 된 거죠. 믿기 힘들었습니다. 사무실 근처 편의점에 들렀더니 삼각김밥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어요. 쌀 제품 품절이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 쌀 얘기뿐이었어요. 어제 3군데 마트를 돌았는데 다 비어 있더라고요. 회계팀 메이가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전쟁 때 식량난이 생각난다고 걱정하세요. 영업팀 켄타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쌀통을 생각했어요. 겨우 2끼 분량밖에 안 남았죠. 일본인에게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스프레드시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사토 팀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루카 씨, 내일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스마트팜 엑스포에 갈 수 있나요? 쌀 위기 때문에 회사가 새로운 농업 기술 정보를 빨리 원합니다. 저는 놀라서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이요? 제가요? 내일이요? 네, 3일간만 다녀오면 됩니다. 정보 수집, 사진 촬영, 자료 수집이 주 업무예요. 할 수 있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매운 김치, 케이팝 스타, 어머니가 좋아하는 역사 드라마로만 알고 있었어요. 한국 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호텔 정보입니다.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해요. 내일 오전 9시 출발입니다. 퇴근 후 급하게 짐을 쌌어요. 여행 가방에 옷을 넣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쌀은 어떤 맛일까? 그들도 쌀 부족을 겪고 있을까? 한국 쌀? 그저 다른 나라 쌀일 뿐이에요. 일본 쌀이 최고죠. 하지만 가방을 닫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요. 이번 여행이 뭔가를 가르쳐 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국 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배는 꼬르륵거리며 비어있는 편의점 선반을 떠올리게 했고 엑스포에서 모아야 할 정보들이 생각났습니다. 내일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한 번도 직면할 거라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쌀이 부족할 때 어떻게 밥그릇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깼습니다. 설렘과 걱정으로 잠을 설쳤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일본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긴장으로 배가 뭉쳤어요.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 때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문 너머로 일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곧 바다 위를 지나 다른 나라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승무원이 안내했어요. 현지 시간은 오전 8시 15분, 서울은 맑고 22도입니다. 창가 자리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지만 도시를 둘러싼 산의 모양은 고향과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아 택시를 잡았어요.
운전기사는 일본어를 많이 알지 못했지만 휴대폰으로 호텔 이름을 보여주자 알아들었습니다. 한국 처음이에요.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떴어요. 한강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도쿄처럼 빠르게 걸어 다녔지만 간판은 낯선 글자들로 가득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농업 엑스포에 가는데 한국은 처음이라니. 이 모든 낯선 환경이 실감났어요. 스마트팜 엑스포는 어떨까요? 뭐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회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제 호텔은 유명한 노래에서 들었던 강남에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달린 높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웃는 직원이 체크인을 도와주고 키카드를 건넸습니다.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식당은 2층이고 10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해요. 이른 비행으로 피곤해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출발 전 집에서 먹은 작은 주먹밥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거의 비어가는 쌀통에서 만든 마지막 주먹밥이었죠. 식당에는 한쪽 벽을 따라 뷔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본 적 없는 요리들이 많았어요. 화려한 색깔의 채소들, 빨간 육수에 매워 보이는 국물, 여러 고기 요리들. 하지만 중앙에는 익숙한 것이 있었어요. 큰 솥에 담긴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밥을 담았어요. 집에서 먹던 평범한 쌀밥처럼 보였습니다. 별다를 것 없어 보였어요. 너무 맵지 않아 보이는 몇 가지 반찬을 함께 담아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쌀은 어디서나 쌀이겠지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어요. 어디서나 똑같을 거야. 하지만 쌀이 입에 닿는 순간 씹는 것을 멈췄습니다. 한 알 한 알이 완벽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단맛과 깨끗하고 신선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냥 좋은 밥이 아니었어요. 정말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쌀이 맛있어요. 놀라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더주에 깊게 한 입 더 먹었습니다. 쌀이 맛있어요. 쌀이 맛있어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마치 멈출 수 없는 노래처럼. 어떻게 평범한 쌀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일본에서는 우리 쌀의 자부심이 컸어요. 항상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쌀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졌어요. 물잔을 채우러 다니는 직원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비행기에서 급하게 외워온 짧은 한국어로 말했어요. 이 쌀, 정말 맛있네요. 특별한 쌀인가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한국 쌀이에요. AI가 키운 쌀이죠. AI가 키운 쌀이요? 혼란스러워 되물었어요.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이에요. AI가 물, 빛, 모든 것을 관리해요. 평범한 쌀인데 컴퓨터가 재배한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죠.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일반 쌀이라고요? 인공지능이 키운 쌀이라고요? 쌀이 맛있어요. 이 스마트팜 엑스포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울 것 같았어요. AI가 이렇게 맛있는 쌀을 재배할 수 있다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쌀 위기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매 순간을 음미하면서요. 쌀이 맛있어요. 엑스포로 출발하려는 동안에도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서울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저는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판을 따라 거대한 유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와 회사 배지를 꼭 쥐고 입구를 통과하며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엑스포홀은 거대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수백 개의 부스가 늘어서 있었으며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양한 첨단 기계들이었습니다. 바퀴 달린 로봇들이 바닥을 매끄럽게 굴러다니며 식물을 운반하거나 과일을 상처 없이 따는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인간형이 아닌 기계 팔이 달린 스마트 카트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머리 위로는 작은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장난감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진지한 농업 도구로 한 부스에서는 이 드론들이 농장 전체를 매핑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식물을 찾아내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디지털 화면들에는 그래프, 수치, 건강한 작물 사진이 표시되어 있었고 공기는 깨끗하면서도 흙 냄새가 나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지도를 확인한 저는 찾고 있던 스마트 쌀 농업 섹션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스는 다른 것들보다 규모가 컸으며 한국농업기술연구원이 후원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사무실 책상 4개 크기의 미니어처 논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실제 벼가 얕은 물에서 반듯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파란 셔츠를 입은 자신을 지훈이라고 소개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다고 소개했고 우리나라의 쌀 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지훈은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큰 화면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다양한 그래프와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으며 지훈은 이 AI 시스템이 수위, 햇빛, 토양 상태, 영양분을 모니터링하며 쌀이 완벽하게 자라도록 모든 요소를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이 더 필요한 구역에는 물을 공급하고 해충 문제가 있는 곳에는 드론을 보내 해당 지역만 처리하는 정밀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지 묻자 지훈은 AI가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농부가 조정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컴퓨터의 정밀함을 결합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보며 이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의 논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지 우리 농부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고민했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많은 농부들이 의심했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농장은 쌀 수확량이 30% 증가했으며 더 완벽한 알갱이와 더 좋은 맛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에 대해 물었을 때 지훈은 예상보다 저렴하며 정부에서 소규모 농장에 보조금을 지급해 3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농부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전시물을 둘러보며 사진과 메모를 하는 동안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기술이 일본의 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 방식을 채택할 만큼 겸손할 수 있을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놀라웠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웃 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팜 엑스포에서 하루를 보낸 후 저는 피곤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침대에 누운 저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 저녁 8시 30분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도쿄 외곽에서 우리 가족의 작은 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농장이었죠. 아버지가 5년 전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농장을 맡았는데 특히 요즘 쌀 위기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영상 통화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인사하며 한국 생활과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 얼굴을 보니 문득 향수병이 느껴졌지만 한국이 놀랍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시장에서 산 작은 쌀 포장을 꺼냈어요. 투명한 봉지에 담긴 하얀 쌀에는 AI 그론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오며 그게 쌀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오늘 배운 스마트 농업 기술로 재배된 한국 쌀이라고 설명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항상 출장에 가지고 다니는 여행용 밥솥이 있는 카운터로 가서 바로 밥을 지어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밥을 짓는다는 말에 어머니가 웃으셨지만 저는 이 쌀이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드려야 했어요. 밥솥 시작 버튼을 누르고 침대로 돌아와 엑스포에서 본 것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0분 동안 저는 각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과 영양분을 정확히 감지하는 AI,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드론, 완벽한 간격으로 모를 심는 로봇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기술이 비싼 실험용이 아니라 우리 농장처럼 작은 곳에서도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엄마의 표정에서는 관심과 걱정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어머니의 말에 마침 밥솥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밥솥을 열자 향긋한 김이 피어올랐고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아 카메라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밥알은 각각 뚜렷하면서도 서로 부드럽게 붙어 있었어요. 엄마도 좋아 보인다고 인정하셨어요. 한 숟가락을 먹어보며 쌀이 맛있어요. 쌀이 맛있어요 라고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화면을 통해 손을 뻗어 밥을 떠먹는 신용을 하셨어요. 저도 웃으며 엄마가 맛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이 쌀이 우리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미소가 조금 사그라들며 일본에도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마지막 수확이 좋지 않았고 가격도 3배나 올랐다는 말씀을 끝맺지 못하셨지만 저는 우리 농장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심한 듯 모든 것을 한 번에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수위를 모니터링하는 센서 하나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처럼 정부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차이가 있을지 의문스러워 하시는 엄마에게 저는 이 시스템이 수확량을 30%나 증가시켰다고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엄마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항상 끈기 있는 제가 부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가능할 거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져와서 함께 해결하자고 약속했고 엄마도 그러면 좋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깨달은 엄마는 내일 다시 전화하자고 하셨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나누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AI로 재배된 밥을 먹으며 우리 가족 농장에 대해 생각했어요. 쌀 위기가 재앙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스마트팜 엑스포에서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모를 씹는 로봇, 논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 다채로운 데이터가 가득한 AI 제어 화면, 그리고 물론 맛있는 한국 쌀 사진까지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여행 가방에는 재배 기술이 적힌 라벨이 붙은 쌀 샘플도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도착하자 사토 팀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땠냐는 그의 물음에 저는 정말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서를 작성하며 제가 본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팀장님과 다른 관리자들에게 보내고 만족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는 찰나에 전화가 왔습니다. 도쿄 이브닝 뉴스의 요시다 미카라는 분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농업 분야에서 화제가 되어 쌀 위기 관련 저녁 뉴스에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제 공유한 보고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졌는지 놀라웠지만 출연을 수락했어요. 사토 팀장님께 전화하자 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제 보고서를 농림부 친구에게 공유했는데 전달된 것 같다며 회사에 좋은 홍보가 될 테니 인터뷰를 하라고 하셨어요. 오후 3시 검은 차가 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유리 건물에 들어가자 메이크업과 사운드 체크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순식간에 저는 밝은 조명 아래 요시다 씨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방송이 시작되자 요시다 씨는 저를 일본 쌀 위기의 해결책을 찾은 특별한 손님으로 소개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러 갔는데 발견한 것에 놀랐어요. 한국 음식이 매운맛과 강한 향만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쌀이 맛있어요. 준비해온 쌀 샘플을 카메라에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쌀은 AI 기술로 재배되어 식물 성장의 모든 측면을 모니터링한다고요. 스마트 센서가 논의 각 부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감지하고 물이 필요하면 자동으로 공급하며 해충 문제가 있으면 드론이 최소한의 농약으로 해당 지역만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시다 씨가 맛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고 저는 완벽한 조건에서 자라기 때문에 쌀맛이 좋아지고 각 알갱이가 완전히 발달한다고 대답했어요. 비용은 초기 투자가 크지만 3년 내에 대부분 농장에서 30%의 수확량 증가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로 소규모 농부들을 지원한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이 기술이 일본에서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도입할 필요 없이 기본 센서로 시작해 점차 확장할 수 있으며 우리 기후와 전통에도 적응 가능하다고요. 방송 후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한국 쌀 구매법이나 가정용 밥솥에 센서 설치 방법을 알고 싶어 했어요. 프로듀서는 기술에 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명함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귀가 중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방금 TV에서 봤어. 너무 자랑스럽다. 이웃이 전화해서 우리 농장에도 그 센서 도입할 거냐고 물었어. 전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K-팝과 매운 음식의 나라로만 여겼고 그들의 쌀을 그저 다른 나라 쌀이라 무시했었어요. 이제는 전국 방송에서 한국 농업 기술과 맛있는 쌀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쌀이 맛있어요. 쌀이 맛있어요. 이 생각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맛이 아닌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 호텔 아침 뷔페에서 먹은 단순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어요. TV 출연 이후 일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우리 회사에 연락해 한국 스마트 농업 기술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어 설명서를 번역했습니다. 실용적인 성격의 어머니는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해서 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승인받았으니 센서 시스템을 구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투자 비용이 크다고 걱정하자 어머니는 쌀 위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농사 방식을 바꾸거나 가업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전통 농법만 고수하던 어머니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엑스포에서 만난 인맥을 통해 한국 농업 기술을 수입하기 시작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수위 센서, 토양 모니터, 간단한 관리 앱이 포함된 기본 키트였어요. 한국에서 본 완전한 AI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에 완벽했습니다. 한국 여행 한 달 후 센서 설치를 돕기 위해 고향으로 갔어요. 도착했을 때 기술자들이 이미 논 전체에 작은 장치들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과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것이 정말 차이를 만들까 걱정하시는 어머니께 한국에서도 작게 시작했다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자 엔지니어가 어머니께 태블릿을 건네며 수위, 온도, 토양 상태 등 논의 모든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조정이 필요하면 알림이 온다고 설명했어요. 기술에 익숙지 않으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앱 사용법을 안내하자 화려한 그래프를 보며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물이 너무 얕은 곳까지 알 수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이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하고 쌀이 더 잘 자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질녘 농가 현관에서 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은 센서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작물을 지키는 수호자들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화기로 농사 짓는 걸 믿지 않았을 거라며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저는 최고의 쌀을 원하셨던 할아버지의 목표에 도달하는 새로운 방법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쿄로 돌아간 후에도 어머니는 거의 매일 연락하셨어요. 처음엔 앱 사용법을 물으시다가 점차 변화를 느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북쪽 모퉁이가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는데 앱이 물이 필요하다고 알려줘서 확인해보니 정말 토양이 예상보다 건조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지훈 엔지니어가 말했던 것처럼 센서가 사람 눈보다 먼저 문제를 발견한 사례였습니다. 첫 싹이 올라오자 어머니는 매일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벼가 더 강하고 균일하게 자랐고 색도 진한 녹색이었습니다. 지역 농업지도사가 방문해 감탄하며 다른 농부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3개월 후 수확 시기가 되어 일주일 휴가를 내고 돕기 위해 갔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차이가 눈에 띄었어요. 벼는 더 높이 자라고 각 줄기마다 완벽한 알갱이로 가득했습니다. 수확하는 동안 이웃 농부들이 구경 왔고 일부는 센서에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어머니는 5농가의 기술회사 연락처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센서로 기른 첫 쌀을 요리하셨어요. 주방은 한국 호텔 아침 식사를 떠올리게 하는 달콤하고 고소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첫 입을 드시고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으셨어요. 이 쌀은 정말 놀라워. 쌀이 맛있어. 저도 맛보았습니다. 알갱이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전에 없던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었어요. 한국의 AI 재배 쌀과 동일하진 않았지만 분명 우리가 이전에 생산한 어떤 쌀보다 맛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내년엔 더 많은 센서와 드론 모니터링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는 대대로 물려받은 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쿄로 돌아가기 전날 밤, 어머니는 새쌀이 담긴 큰 봉지를 건네시며 회사에 가져가 일본 농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회의적이었던 태도에서 기대감으로 바뀐 우리 여정은 단순한 밥 한 그릇과 스마트 기술이 어떻게 위기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마지못해 떠났던 한국 여행이 이제는 두 나라, 두 전통 사이의 다리가 되어 쌀 한 알씩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센서, 하나의 들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하나의 식사. 넘을 수 없어 보였던 쌀 위기에서 이제는 협력과 기술, 배움의 의지로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쌀이 맛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